자, 오늘 영자신문 읽어주는 강의는요, Lesson from Ukraine Crisis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로부터 어떤 교훈을 이제 한번 그, 익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제목은요, South Korea should boost self-defense capability라고 해서, 자, 대한민국은 이 자주 국방에 대한 능력을 더 부스트, 강화를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부제목입니다.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지난 2월 28일 날 코리아 타임즈에서 이제 나온 사설 내용입니다. 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강대국인 중국하고 이 소련하고 우리가 접해 있죠. 한반도가. 일본은 항상 무장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잠재적 능력이기 때문에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핵무기 같은 거 금방 만들죠. 예, 그런 주변 강대국 속에서 남북한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이라든가 남한이라든가 전쟁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죠. 예, 주변 국가들이 음, 남북한이 스스로 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있죠. 예, 자기네 어떤 일정한 그 영역을 보호받으려는 거죠. 자, 있는 놈들이 어떤 그 욕심이 결국은 없는 사람들을 파탄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러지 않도록 해야죠. 그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조금 더 흐리네요.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여기 있고 키예프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가 컬러가는 아마 드네이프 강이라고 해갖고 그 우크라이나를 동과 서로 이렇게 나누는 쪽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는요, 이 이쪽 지역, 이쪽 한 요만큼 지역은 주로 이제 친서방 쪽에 있다 보니까 친서방에 경항을 하는 그런 자유 경제주의 체제를 하자는 쪽이 많고, 이쪽은 이제 동부 지역에 그 공업 지역이 많습니다. 요렇게 해서 돈바스 지역이라 그래갖고, 에, 이쪽 쪽으로 이제 러시아 쪽 사람들이 많아요. 언어도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 크림반도에 대한 자치권 투표에서도 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제 러시아 쪽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 벨라루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원칙 가깝게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죠. 그렇죠? 폴란드는 뭐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던 나라고, 헝가리는 옛날에 여기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 헝가리 대제국이라 그랬고요. 루마니아는 옛날에는 누굽니까? 그 독재자 누가 있었는데 시민들이 처형을 했나요? 그렇죠. 여기 흑해입니다. 요거 지중해가 아니라 흑해예요, 흑해. 흑해입니다. 그렇죠? 아, 자, 서유럽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루간스키라고 해갖고, 여기가 도네츠크라 그래갖고요. 러시아의 이제 친러시아 경이죠. 요게 이제 드네이프 강입니다. 예, 그렇죠. 크림반도도 이제 이쪽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이제 서유럽인데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요거죠, 요거. 그렇죠? 요 주변 국가들입니다. 요 지역이 이제 발트 삼국이라 그래갖고요. 구소련 지역에 있었지만 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자유주의적으로 붙은 이제 그런 3개 국가입니다. 여기가 벨라루시아인데 벨라루시아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 붙어 있고, 그렇죠? 여기는 몰도바입니다. 몰도바. 여기가 몰도바인데요. 예, 조그만 나라죠. 예. 자, 또 볼까요?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의 현황이에요. 다 대기업들이에요. 다 대기업들이에요. 물론 중소기업들도 있겠죠. 근데 잘 알려지지 않고 대체로 굵직한 기업들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삼성, LG, 뭐 SK, 포스코, 뭐 현대, 뭐 이래서 다섯 개 업체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이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아니? 냉전의 질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쉽게 침략을 했고, 그렇게 서방이 그렇게 그걸 갖다가 그냥 침략인지 알면서 펀지 쳐다볼 수 없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냉전의 질서라는 게 뭔가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 자유진영하고 사회진영이 소련을 주도한 국가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텐데 반드시 유엔을 통한 합의 결정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중심되는 게 5개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렇죠? 일본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일본은 G7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경제협력기구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5개 상임이사국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엔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왜? 돈을 많이 내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돈을 많이 내면 되는데 일본처럼 그렇게 국제사회에다가 돈을 풀 돈은 사실 없죠. 그렇죠? 예. 자, 당시에 그 5개 상임이 어떤 나라들인가니?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대만이에요. 대만은 그때 장개석입니다. 이 대만이 중국으로 바뀐 거냐? 1972년이에요. 이때 미국이 이 중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서 핑퐁 외교라는 걸 하죠. 탁구에서 탁구공의 테이블을 탁탁 치니까 그게 중국 사람들의 귀에는 핑퐁으로 들립니다. 핑퐁, 핑퐁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수교를 할 테니 대만을 유엔에서 추출해 달라 이렇게 해서 대만이 72년이니까 74년에 쫓겨났습니다. 아주 그냥 그 장개석이가 아주 통한을 했죠. 그러다가 장개석이가 1975년에 결국은 죽었습니다. 장개석의 독재가 문제가 생긴 거죠. 국민당 내에 많은 그런 그러니까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순원이 죽은 후에 국민당 정부를 이끌어가는데 독재를 하다 보니까 밑에 이제 장개석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하고 부패를 해도 자기 사람들이니까 눈 감아줬죠. 결국은 그런 것이 쌓이면서 결국은 중국의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대만 장개석은 뭔가 좀 생각을 잘못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죠? 자, 이렇습니다. 이사금. 이것이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였었어요. 냉전 이후에 국제사회 질서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1950년에 1950년에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남북 전쟁이 났을 때 6월이죠. 6월 25일에 전쟁이 났을 때 이 소련이 그때 이제 반대를 안 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에, 그때 이제 만약에 이게 중국이었다면 뭐 대통령이 중국이었다면은 거의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를 그냥 남한까지 다 끝장을 내서 지금까지 분단 국가는 아니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안 했습니다. 불참을 했으니까 결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대만, 중국의 장개석이 이렇게 해서 한국의 이제 유엔 연합국이 16개국이 와게 됐죠. 그렇죠? 근데 각국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러시아는요, 이제 1989년에 이제 붕괴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구소련을 이뤘던 16개 공화국들이 다 중앙아시아라고 서울 유럽에 붙어 있는 그렇죠. 이런 동유럽 공화국들이 막 해체가 됩니다. 그때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 그렇죠. 다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 다시 광활을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소련이 다시 어떤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구소련 시절에
막강했던 영향력들을 다시 찾자라고 하는 그런 그 부활을 다시 꿈꾸는 거죠, 푸틴은. 그래서 영향력을 다시 하게 해서 에, 그 러시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허나 이제 그런 발트 상국 이 나라들이 이미 떨어져 나갔고요. 서방 쪽으로. 그렇죠?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헝가리도 막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만은 그 소련 구소련 시절에 핵무기 시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거는 쉽게 내줄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친서방으로 나토 가입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방 국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자유주의 가입하는 껄끄러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문제가 이거죠. 1994년에 부다페스트 조약을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에서 어떤 조약을 맺었는데요. 이때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것은요. 이런 러시아, 미국, 영국 간의 최근에 각서가 있습니다. 이 각서에서 핵무기에 대한 어떤 것을 뭐 하는 문제에 있었어요. 폐기라든가 양도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어떤 형을 맺었는데 이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서 곧바로 처리해야 되는 걸 처리하지 못했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현재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들은 얘기를 합니다. 제 입장에서 이 강세 견해 이래요. 저는 뭐 이런 국제에서 외적으로 보는 이런 것들은요,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어, 뭐 신문이라든가 뉴스 보면 다 아는 거니까 네, 그렇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서방 세계가 뻔히 눈 뜨고 이제 보고 당한 거예요. 당한 거 아니라 그냥 침공하라고 놔둔 것 같지 않아요? 무기 주고 뭐 주고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미국 중심의 서방과 러시아 간의 어떤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락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방은 우크라이나의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줘도 러시아가 그 바다를 통해서 지중해로 넘어오기에는 몇 단계의 국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중국, 중국을 미국은 의식하기 때문에 에, 아마 러시아가 무슨 일약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러죠. 내가 우크라이나를 줄 테니까 너희들 대만을 공격하지 마라 이런 거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예전에 1905년에 카스라 데프타 밀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이 내용이 이런 거죠. 필리핀과 이 대한제국 조선이죠. 여기를 놓고 일본하고 미국이 서로 묵인한다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가스르다 밀려갑니까? 그때 이제 더런 화이트 스티븐슨이 이제 그 대한제국의 어떤 그 외교 고문으로 와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걸 했는데 일본 놈들의 그때 로비에 이제 넘어가갖고 많은 걸 일본한테 넘어졌죠. 그래갖고 이제 그 암살을 당하잖아요. 1908년 3월 23일 오전 30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전명훈 씨라는 투사하고 장이라는 투사가 암살을 시켰잖아요. 어, 근데 전명훈 씨는 그때 불충분 석방하고 장인환 씨는 25년의 징역 선고 받으면 몇 년입니까? 한 14년인가요? 살짝 특사로 석방이 됐겠죠, 그렇죠?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 봐요. 약소 국가들을 상대로 강대국들이 항상 어떤 밀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에 와서도. 응? 한마디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서방 진영과 러시아 간에 한마디로 눈 가리기 아웅 같은 그런 쇼하는 것 같아요, 쇼.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국력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물론 국력이라는 것이 군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력도 있고 많은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간단하다면 이런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국방비 중액을 통해서 첨단 무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비 중에. 그럼 많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반대를 했죠. 국방비 중학하면은 내 주머니가 더
내가 받아야 할 어떤 복지 혜택을 덜 받는데 조금 덜 받더라도 국가의 생존국가 다음 세대의 어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게. 이거는 그럴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국방은요, 단순한 육군이지 국방책이라는 거죠. 정말 단순 노동 같은. 그렇잖아요? 총알바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허나 지금의 장성들, 육군의 많은 장성들이 반대를 하죠. 왜냐면 일개 사단이 약 한 12,000명이 되는데 4개 연대가 본부 연대가 총 5개 연대가 있는데 여기에 12,000명 정도가 보병이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돈을 갖다가 장군들이 사단장들이 최종 승인을 해주니까 얼마나 많은 저걸 자기가 그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군 육군을 최소화하고 해군과 공군에 대한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그래도 육군의 장성 출신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국물 갖고 싸우는 거죠. 나라가 상당히 위급한 상태에 처했는데도 육군의 장성들은 정말 한마디로 땀 개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육군을 줄여야 되는데 육군을 줄이고 이 해군과 공군에 대한 첨단 쪽으로 계속해서 빨리 이 국방비를 바꾸면서 어떤 숫자도 바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징병제에 대해 전환이 필요해요. 현재 징병제는 무조건 다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안 하면 있는 놈들은 또 안 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그 담론이 필요해요. 담론이. 하여튼 대전환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예병을 중심으로 한 모병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때 모병제라는 거는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한 육군의 어떤 특수병, 정예병들 있잖아요. 아니 이런 어, 그 병사들이 진짜 시급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은요. 담론을 통해서 있잖아요.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국방력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자, 한반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한반도는 45년 종전에 한반도에서 신냉전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중요한 이 서방 자유진영과 구소련이 냉한 게 있어요. 38선을 놓고 서로가 남과 북이 쳐들어가지 말기라고 하는 그런 거 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지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 메가더가 1951년에 그 인천 상륙을 통해서 이제 올라갔을 때 그때 트루먼이 반대를 했죠. 더 이상 가지 마라. 더 이상 가지 마라. 그런데 메가더는 그걸 무리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압록강 인근까지 가갖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빌미로 해서요. 그렇죠? 중국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 모태통일 중국이 쳐들어왔어요. 분명히 이때 국제 조약은요. 뭔가 아니 남북한의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오지 않기로 했는데 너희를 넘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국제사회는요, 이거를 지키라는 거죠. 참, 참 허무맹랑한 것들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힘이 있었다라면, 당시 어느 정도 힘이 있었다라면요, 트루먼 보고 얘 무슨 개소리 하냐. 똥물에 빠져 죽을 놈 새끼 하면서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때 이승만이 그랬잖아요. 예? 다 줄 테니까, 다시 옛날 그 이상을 좀 회복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줄 테니까. 이승만이가 지가 친일파 세력들을 갖다가 대통령이 되려고 쓰는 바람에 나라가 엉망이 됐는데, 지만 살자고 하는 그런 하지 말아야 말과 행동을 많이 했죠, 이승만이가. 북한이 지난 서해에서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킨 중에 한 게 이런 겁니다. 1950년 6.25 남북전쟁 이전으로 토지를 남북을 다시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 북방 5도섬에서 어떤 이 주장도 어떤 크게 볼 때 그런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 그렇죠? 이런 맥락으로 해서 북한이요 서해 5도상에 대한 이런 것들 주장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Lesson from Ukraine라고 스크라했습니다.
자, 러시아 invasion of the Ukraine seem to serve as a prelude to a new Cold War and new World War. 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전격적인 침략은요, 신냉전의 한 전주곡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 질서입니다. 그죠? 새로운 냉전과 새로운 세계 질서를 엿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거 아니? 분명히 1945년, 그렇죠? 1945년, 종전의 저기에 보면요. 국제사회가 상해 5개 사명국이 중심으로 해서 한 국가를 함부로 침략하게 되면 유엔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5개국이. 여기 어긴 거니까 이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거죠. The United States, which is a long served as a world war policeman, 그죠? is now facing serious challenge from Russia full scale attack on Ukraine, which could upend the post-Cold War order. 자, 미국입니다. 오랫동안 세계 경찰 국가로서 이렇게 그 자해만 했던 미국은요, 이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안전한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우크라이나 어떻게 해요? 냉전의 어떤 질서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의 어떤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은요, 신냉전의 어떤 질서를, 어떤 냉전을, 이런 걸 갖다가 뒤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Ukraine crisis significant implication for South Korea, which is surrounded by the major powers such as the US, Russia, China, and Japan. 자, 우크라이나 위기는요, 아주 중대한 어떤 암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남한한테,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는데요. 이 주요 강대국이죠. 미국, 러시아, 차이나, 일본, 이런 중국, 러시아 같은, 일본과 같은 이런 주요 강대국을 둘러싼 이 한반도 남한은요,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Our country has a painful history of the frequent invasion. 자, 우리나라는요, 그죠? 아주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했죠. 종종 침략을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요, 35년을 고통받았던 일본 식민지로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식민지로부터 35년을 지배를 받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어요? 1950년에서 35년 한국전쟁을 해서 완전 나라가 황폐화됐죠. 그렇죠? 예. 정말 심각했던 거죠. 그죠? 자, 러시아 프레지던트 블라디미르 푸틴 started war with the former Soviet Republic in a apparent peace to prevent Ukraine from joining the North Atlantic Strategic Organization and overthrow pro-Western regime in the Kiev. 자,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요, 전쟁을 선언했어요. 예전에 구소련의 공화국이죠. 그때가 전쟁을 선언했어요. 뚜렷한 어떤 행동을 통한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나토죠, 나토. 그죠? 예. 노스 어틀란티스니까죠. 예.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어떤 분명한 행동으로서 구소련과 이제 전쟁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버스로 웨스턴 레전 그렇죠. 키예프의 친서방의 어떤 그 정권을 타도를 했다 그럽니다. 자, 그의 군사적인 어떤 그런 행동은요, in defense of the US-led global order. 미국이 이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의 하나의 도전이라는 거죠. 그것은요, not to mention the imprisonment of Ukraine and sovereignty and the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rules. 자, 그것은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 자주과, 그죠? 국제 질서의 어떤 질서 위반에 대한 어떤 건 위반 행동일 뿐만 아니라 미국을 주로 한 세계 어떤 질서에 반대하는 그런 거라 그럽니다. 자, 현재 진행되고 ongoing conflict in the East Europe. 현재 진행되고 동유럽에서 진행되고 이런 것은요. Speak volume to South Korea. 그죠?
어떠한 책들을 막 읽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많은 시사점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대한민국에는요, 많은 것을 이제 전달해 주는데, 어떤 거 아니에요? 자, facing constant security threat from those,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인 안보 위협에 처해 있는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We need to learn the lesson from the Ukraine case. 우리는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태로부터 또 교훈을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Any country will end up with the threat of fate if it cannot defend itself. 자, 어떤 나라든지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비극적인 운명에 결국 처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나라가, 그렇죠? 그 나라가 스스로 국방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면요, 비극적인 운명으로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푸틴 앤 러시아, 푸틴과 러시아는요, should be the full responsible for the barbaric and the brutal invasion. 그 야만적이고 참혹한 침략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럽니다. Yet Ukraine is paying the price for not having its own self-defense capability after its sign of the Budapest Memorandum on the Security Assurance in 1994. 자, 그러나 우크라이나는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방 능력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1994년에 부다페스트에 서명한 어떤 안보 조약이에요. 여기에 서명한 이후에요, 어떤 역에 대해서 한가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려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 부다페스트 이 조약이 결정적으로 침공의 진미를 반 것이죠,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핵무기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서 아마 소련하고 적절하게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자, the country which gained independence in 1991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bandoned its nuclear arsenal in return for the security guarantee under the memorandum. 자, 그 나라 우크라이나는요, 1991년에 독립을 얻었어요. 그렇죠?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독립을 얻은 그 나라는요, 그것의 핵 병기들을요, 안보 보장해요. 그렇죠? 이러한 조약 아래에서 안보 그 보장으로서 대가로서 그만 병기를 폐기를 했어요. 그러나 it has to needs a boost in military leaders against purchased military threat from the Russia. 그러나 그것은요, 군사적인 어떤 준비를 부추기지 못했다는 거죠. 잠재적으로 있을 러시아로부터 어떤 그 침략적인 것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한 former Danish security alliance with other country, 다른 나라들 가지고 서방 세계들과 어떠한 안보 동맹도 형성하지 않았다는 뜻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push to join 나토, 그렇죠? 자, 우크라이나는요, 나토에 러시아 인베드 앤드 어넥스드 크라이미 2014년에 크림반도 지역을 러시아가 침략해서 병합한 이후로 나토에 가입을 계속 추진해 왔어요. 그죠? 완료 형태예요. 추진해 왔던 거지, 앞으로 계속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나라는요, 이때 대선 가입입니다. 나토 가입이요. 여기에 가입을 실패했어요. In the face of the strong objects from 러시아의 강한 반대 측면에서 가입을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has well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military alliance to NATO. 자, 우크라이나는요, 어떠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 나토와의 군사적인 동맹의 어떤 중요성을 잘 이제 인식을 해야만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요, 그것은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침공할 수 있는 빌미의 여건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괜히 차일피차일한 거죠. 그러니까 내분에 우크라이나 내부에 이제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쪽이라든가 이런 군에서 내부 단속이 잘 안 됐죠. 그러나요? 이래서 너무 늦었다는 거죠.
스와트라는 건 좌절시키다. 그래서 프러스트레이트인데요. 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앞단 도움을 갖고 러시아 침략을 이렇게 뭐 좌절시키는데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더 시츄에이션 인 우크라이나. 자,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상황은요. 자, 대한민국이 어떤 필요성이 어떤 것을 계속 나타냈었다는 거죠. 그것에 어떤 그 전통적인 안보 동맹이요. 미국과 미국과 함께 전통적인 그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비프더 이스트 셀프 디펜스 커플을 자주 국방 능력을 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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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를 할 어떤 필요성을 더 나타낸다 그럽니다. The geopolitical risks have been growing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leaders of the U.S. and North Korea failed to strike the denuclearization deal during the second summit in 2019. 자, 지정학적 위기가 점점 더 중과에 가고 있어요. 그렇죠? 완료 진행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위험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그죠? 지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죠. 그래 2차 정상회담이 진행 동안 어떠한 그 비핵화요. 비핵화에 대해서 그 실패한 거죠. 비핵화를 깨트리려고 하는데 실패한 이후로 계속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죠. 자, 노수 has continued to test fires the ballistic missile. 자, 북한은요 실험 발사를 벌써 탄도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했습니다. 자, 한국은요 인크스 점점 중강에서 뭐뭐에 갇혀있다는 거죠. 중과하고 있는 미중 관계 경쟁 구도 속에서 계속 갇혀 있어야 합니다. 하위여보 그러나 문재인 현 정부는요 좀 더 많은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데 비난받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라든가 중국과 함께 어떤 관계를 좀 더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거죠. 뭐뭐보다 미국과 어떤 동맹을 더 강화하는 데보다는 북한이라든가 차이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온적인 그렇죠? 루크원이라고 그러죠? 네, 루크원입니다.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는 거죠. 대중이라든가 대북 관계에서. 이번에는 확실히 돌아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참 난처하죠. 난처 참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자, 프레젠트 캔디네이트 룰링 그 어포지션 파리. 자, 여야 진영이었던 그 대선 후보자들은요. should see the big picture. 좀 더 큰 그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대해서 큰 그림을 봐야만 됩니다. 자, 그들은요, 여야 진영의 이런 수뇌부들은요, 어떤 이렇게 이념적인 거라든가 당파 논쟁이에요. 안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이런 안보관, 네가 저런 안보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야기시키는 것을 이제 금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들은요, 이제 프레젠트 바이어를 어떤 가시적인 정책 선택들을 이제 제공해야 말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가의 생존권, 이렇게 자꾸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냉전의 질서 속에서 국가의 생존력을 확실히 위해서 어떠한 그 가시적인 충분한 유용이 가능한 정책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미국을 이전한 서방 그 자유 진영과 그렇죠? 그들 상대 진영의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걸 포함한 사이에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신냉정 질서 사이에서 국가의 생존권을 확실하게 해서 뭔가 충분히 가시적이고 가능한 어떤 정책, 어떤 선택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생존권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강의를 한 겁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요, 우리가 좀 더 내부가 쓸데없는 소모전 같은 거는 말싸움을 하지 말고 좀 더 튼튼한 대한민국 건설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